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만만하게 보이고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느낌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더 신경 쓰고, 내가 더 배려했고,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존중은 사라지고, 부탁은 늘어나고, 말투는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잘해준 걸까? 사람은 왜 이럴까?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은 더 잦아집니다.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웃고 넘겼던 일들도 말년으로 갈수록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관계에 쓸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이제는 즐겁기보다 부담이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말년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을 반드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주는 사람에게 선을 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말년으로 갈수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정으로만, 배려로만, 희생으로만 사람을 대하면 관계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대부분 나 혼자 떠안게 됩니다. 말년의 관계가 편한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사람에게 과하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지켜야 할 선까지만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하려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말을 꺼내기 전에도 조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의 관계 방식입니다. 귀하게 여겨진다는 건 많이 챙김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 절대 과하게 잘해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귀하게 여겨지는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을 밀어내라는 말도 아니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가볍게 하면서도 존중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관계 하나하나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존중받고 어떻게 해야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먼저 나서서 베풀지 말고 요청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잘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배려합니다.
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이 방식은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듭니다. 사람은 항상 먼저 나서는 사람을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이건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그 순간부터 기준이 바뀝니다. 원래 저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 원래 저 사람은 항상 먼저 움직이는 사람. 이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존중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항상 먼저 준비하고 정리까지 도맡아 하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모임 장소 예약, 식사 준비, 뒷정리, 늘 그분 몫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마워했고 칭찬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늦게 오면 왜 아직 준비가 안 됐냐는 말이 나왔고, 그분이 빠지면 모임 자체가 불편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귀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편했던 거구나. 이 깨달음은 많은 시니어들이 비슷하게 겪는 순간입니다. 말년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역할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절대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도 잠깐 멈춥니다. 부탁이 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히 냉정해진 것 같고 사람을 밀어내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멈춤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요청을 받은 뒤에 움직이면 상대는 내 시간을 빌렸다는 걸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조심스러워지고 부탁에도 예의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귀하게 여겨지는 출발점입니다. 잘해주지 말라는 말은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앞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항상 한 박자 늦습니다. 먼저 나서지 않고, 먼저 판단하지 않고, 먼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움직이게 둡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은 스스로 움직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반대로 늘 누군가가 대신 움직여주면 그 관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말년의 관계는 이 원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잘해주지 말고 요청이 있을 때만 정중하게 움직이십시오. 이 태도 하나만 지켜도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서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다 보면 처음에는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혹시 내가 너무 변한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의 결이 달라집니다. 나를 이용하던 관계는 조용히 사라지고 나를 존중하던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아프지만 필요한 정리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 모임에서 늘 중심 역할을 하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항상 먼저 나섰습니다. 자리를 잡아주고 분위기를 살피고 누군가 빠지면 대신 메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그 역할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요즘은 예전 같지 않으세요? 그 순간 그분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걱정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해오던 역할을 그리워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부탁받은 만큼만 하자. 그 결심 이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고 요청이 오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이 조심스러워졌고 고맙다는 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균형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늘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늘 도와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어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태도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책임을 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책임이 있는 관계를 쉽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걸 대신해주는 관계는 금방 무너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나서지 않는 태도는 상대를 시험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관계를 조종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이 에너지는 아주 귀해집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쉽게 쓰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자기 에너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괜히 서운해할 일도 줄고 괜히 기대할 일도 줄어듭니다. 관계가 단순해지면 삶도 단순해집니다. 이게 말년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서서 잘해주지 말고 요청이 있을 때만 정중하게 움직이십시오. 이 원칙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날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두 번째 태도는 모든 말에 설명하지 말고 침묵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괜히 설명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왜 못 도와주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말을 덧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해명처럼 들리고 변명처럼 들립니다. 이때부터 관계의 힘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자기 선택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설명이 많은 사람은 허락을 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설명이 적은 사람은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자주 부탁을 받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부탁을 거절할 때마다 이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꼭 도와주겠다고. 그럴수록 부탁은 더 잦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거절이 아니라 설명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그 말 뒤에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어색해했고 조금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부탁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부탁했고 거절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훨씬 담담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설명을 줄였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설명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의로 시작된 설명은 오해를 부르기 쉽습니다. 이 사람은 설명하면 설득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요구해도 괜찮다. 이런 신호를 무의식 중에 주게 됩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이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고 표정을 단정히 유지하고 결정을 담담하게 전달합니다. 이 태도는 차갑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에게 선을 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자기 기준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말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지칩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자기 말의 출입구를 정해둡니다. 들어올 말과 들어오지 않을 말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괜한 감정 소비도 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저 사람은 말이 적지만 가볍지 않다. 이 인식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설명을 줄이면 자기 자신에게도 편해집니다. 괜히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괜히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편안함은 표정에 드러나고, 자세에 드러나고, 목소리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 태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에 설명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남기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날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세 번째 태도는 늘 가능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은 대부분 이때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언제나 시간 된다. 저 사람은 항상 괜찮다 한다.
저 사람은 웬만하면 다 받아준다. 이 인식이 굳어지는 순간 존중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자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도 항상 가능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자주 불려다니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몸이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날 몇 시에 와주세요. 그건 선생님이 해주셔야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늘 가능하다고 말했구나. 그날 이후 태도를 바꾸셨다고 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부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고 말투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항상 가능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자기 시간의 값을 매깁니다. 그 값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태도로 보여줍니다. 늘 바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항상 열려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희소한 것에 자연스럽게 가치를 둡니다. 늘 얻을 수 있는 것은 쉽게 여깁니다. 늘 가능한 사람은 쉽게 쓰입니다. 이건 인정하기 싫어도 관계의 현실입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이 원칙은 더 중요해집니다. 에너지는 줄어들고 시간은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지는 어르신들은 하루의 일정도 여유 있게 남겨둡니다. 누군가를 위해 비워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남겨둡니다. 이 태도는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단단한 사람에게 선을 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늘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관계에서 주도권이 생깁니다. 부탁을 받을 때 선택할 수 있고 거절해도 미안함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이 주도권이 사람을 귀하게 만듭니다. 귀하게 여겨진다는 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늘 가능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이건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에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사람 위에 자기 삶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사람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부탁에 항상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남고 떠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관계의 밀도는 훨씬 깊어집니다. 세 번째 태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늘 가능한 사람으로 보이지 말고 자기 시간과 에너지에 경계를 두십시오. 이 경계가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올 수 없는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만날 때 절대 과하게 잘해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귀하게 여겨지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사람을 밀어내거나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가져가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나서서 다 해주지 않는 태도, 모든 말에 설명하지 않는 침묵, 늘 가능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경계.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쓰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귀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자기 시간을 막 쓰고 자기 에너지를 다 내어주고 자기 기준을 쉽게 낮추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이건 세상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관계의 원리입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이 원리는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떻게 만나는지가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관계를 늘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의 질을 지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맞는 관계만 차분히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아도 마음은 늘 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이제는 조금 바꿔도 괜찮습니다. 내가 더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 내가 더 잘해줘야 사람들이 남는다. 내가 양보해야 편해진다. 이 생각은 젊을 때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말년에는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해왔다.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도 된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귀하게 여겨진다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 시간을 아끼는 태도, 감정을 아끼는 태도, 이 태도가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그 조심함이 곧 존중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삶의 리듬을 지키며 편안하게 숨 쉬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지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말년의 가장 귀한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관계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 한 박자만 늦추는 선택, 한마디만 줄이는 침묵,
한 번쯤은 가능한 사람에서 물러나는 용기, 이 중 하나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을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자리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나실 때 억지로 잘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조용히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람 때문에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단단한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